지우쌤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한국사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미스사이공이라는 쌀국수 음식점 앞에 와 있습니다. 미스사이공은 뮤지컬 작품의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사이공은 어디에서 기원한 이름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사이공이라 불린 호치민을 가볼까 합니다. 지우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역사의 향기가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절경이 펼쳐지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Lạc lối ở trong những suy nghĩ về chàng, cảm giác vừa có người yêu cớ sao mơ màng vậy ta. Anh đến tựa như ánh nắng ngày cuối đông, chạm nhẹ đôi môi ấm em lên tâm hồn tôi bão giông. Xin chào. 선생님이 드디어 하노이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자 표현인 월남으로 불리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나라로 베트남 음식뿐만이 아니라 역사, 경제, 문화 등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인데요. 북부 지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하노이 곳곳을 선생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할까요? 하노이는 천년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로 정치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남부 도시인 호찌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노이는 한자어로 하네라고 표기하는데요. 북베트남의 젖줄인 홍강의 델타 안쪽 도시인데 실제로 도시에 강과 호수가 많은 아름다운 물의 도시입니다. 하노이의 옛 이름은 탕롱 또는 동낀인데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인 만큼 서울특별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 영향을 받아 리틀 파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도시이기도 하지요. 남북으로 분열된 당시의 베트남 공화국 시절부터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까지 하노이는 지금까지도 수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할롱베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할롱베이는 영화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용이 내려온다는 뜻을 가진 할롱베이는 2000만 년 넘게 열대 습지 기후에 노출된 석회암이 풍화작용으로 깎여나간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은 할롱베이에 오니 어릴 적 즐겨본 만화 드래곤볼이 생각나는데요. 손오공과 부르마가 만난 파오즈 산의 절경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구름이 있다면 선생님도 택시처럼 타보고 싶은데요. 그 대신 카누를 타고 통킹만을 지나가 볼게요. 쌀국수의 본고장인 베트남에 왔으니 쌀국수부터 한 그릇 먹어야겠죠? 지금부터 베트남 음식의 먹방을 시작합니다. 아시아 3대 미식 국가인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은 중국, 인도, 프랑스, 미국의 영향으로 독특한 식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는 현지 발음인 펄라고 발음하는데요. 쇠고기나 닭고기로 낸 육수에 숙주나물, 고수에 피시소스, 마늘 식초, 라임 등을 넣고 끓인 쌀국수는 신맛, 매운맛, 단맛 등 다양한 풍미가 납니다. 중국의 국수 요리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포토페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쌀국수는 7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요리인데요. 열대기후 특성상 안남미라고 불리는 인디카 품종이 재배되는 쌀로 만들어진 베트남식 국수는 중국의 국수, 태국식 볶음국수와 차별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월남쌈으로 알려진 고이쿠오는 라이스페이퍼에 각종 채소를 넣고 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특식이고요. 라이스페이퍼에 새우나 게살을 넣고 튀긴 만두인 짜조, 숯불 돼지고기 완자나 편육, 각종 고명과 쌀국수를 새콤한 국물에 적셔 먹는 분짜, 우리에게 친숙한 볶음밥인 껌장, 다진 돼지고기 꼬치 요리인 냄느엉, 그리고 피시소스로 유명한 느엉맘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물론 동남아시아답게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페초누르츠, 람부탄, 파파야, 코코넛, 용안도 유명하지요. 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는 것 같지 않다는 베트남 말이 있을 정도로 채식 위주의 베트남 요리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어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음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립역사박물관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교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요. 지금부터 베트남 역사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석기 시대 돌림판을 이용해 토기를 제작한 풍응호의 문화는 베트남 북부 역사의 시초입니다. 이후 홍부왕에 의해 건립된 발랑은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청동이 문화는 청동 북으로도 유명한 동선 문화입니다. 이후 어우락 왕조에 이어 중국 진시황제 때 파견된 찌우다에 의해 남비엣이 건국되는데요. 한자어로 남월이라 불린 남비엣은 베트남의 기원이라는 시각이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에 발단이 됩니다. 이후 중국의 간접 지배를 받아오면서 교지, 교주, 안남도부에 편입되는데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인 응어왕조가 건국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호안kiem 호수입니다. 하노이의 중심에 위치한 이 호수는 하노이의 랜드마크인데요. 이곳에 베트남의 중세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응어 왕조에 이어 건국된 따이비엣은 딘 왕조에 이어 레, 리, 쩐 왕조에 의해 수립됩니다. 이후 렐러이가 여시 왕조를 다시 수립하는데요. 명나라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운 렐러이가 용암으로부터 받은 검인 투원티엔을 호수에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 호수를 호안캠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호수 중앙에는 쩌능따오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호찌민시의 쩌능따오 동상으로도 유명한 쩌능따오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침략을 막아내었는데요. 당시 황족이었던 쩌능따오는 격장사라는 글을 남기며 병사들을 다독였습니다. 썰물을 이용해 수군을 유인하며 무려 3차례나 몽골의 습격을 막은 쩌능따오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세계제국의 침략을 막은 베트남은 세계 역사상 슈퍼파워 몽골을 격퇴한 몇 안되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탕롱 황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죠. 따이비엣은 베트남의 천년왕국인데요. 이러한 천년고도로서 중심을 지킨 황궁이 바로 이곳입니다. 레왕조에 의해 건립된 탕롱 황궁은 응우엔 왕조가 후회로 천도하기 전까지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응우엔 왕조의 따이난 왕국을 지배한 프랑스 시절에도 탕롱 황궁에 정청을 두어 행정의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이후 프랑스령 동인도 회사와 일제에 의해 건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면서 지금에 이릅니다. 베트남의 중심이었던 탕롱의 몰락, 그것은 베트남 중세 역사의 몰락을 의미하였고 프랑스의 시민 역사로 상징되는 지배와 저항을 시작하는 분수령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지우스틴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하편에서는 근현대 시기의 베트남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편에서 만나요. 뱅감라이.